시장을 뭐 자꾸 밸류에이션으로 시장을 자꾸 이해를 하셔요. 무조건 기승전 금리예요. 경계심을 가져서 나쁠 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압축돼서 나타나는 게 실적이 나쁜데 기술적 분석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최근에 2차 전지주들, 대표적인 2차 전지주들이 좀 많이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선 되게 이제 좀 당황스럽고 좀 무섭죠. 근데 이렇게 좀 말씀하신 대로 이 수급의 어떤 문제라고 한다면, 계속 이렇게 있다 보면, 버티다 보면은 다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제가 채팅창을 보면 되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서로 논쟁도 좀 벌어지고, 있는 분과 아닌 분들 간에. 지금은 제가 보는 2차 전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역배열 가깝게 이렇게 확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급이 개선되려면 가격 조정도 중요하지만 어떤 거요? 기간 조정이 필요해요. 기간 조정. 기간 조정 없이 여기서 그냥 튀어오르면 바로 또 매물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뭐 원했지 않던 이제는 좀 롱텀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가권대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너무 빨리 결정해서 이렇게 옮겨 타는 걸로는 지금 적당한 시기가 아니다. 이미 놓쳤다. 이미 놓쳤다. 네. 지금은 뭐 좀 그러니까 이런 거죠. 30% 손해나나 40% 손해나나 그게 그거예요. 사실. 그렇지. 예, 이게 돌았으면 그게 그건데, 지금 여기서 내가 위험을 안고 움직여서 그 얼마를 해지하고자 해서 한다.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선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만 안다면, 정확히 몇 프로로 빠질지 안다면 그거라도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은 저도 알죠. 근데 다들 이게 그러시죠. 예. 떨어질 것 같지만 오르기도 하고, 예. 또 요 정도 떨어질 것 같은데 더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죠. 만에 하나를 대비하는 거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올해 많이 올랐던 뭐 AI 의료주가 됐든, 아니면은 뭐 로봇주가 됐든, 여러 가지 그 관련된 그 급등주들, 섹터, 이런 것들이 가다가 갑자기 장중에 뚝뚝 부러지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투심이 이제 어려워지는 게 모멘텀 시장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이렇게 시장을 뭐 자꾸 밸류에이션으로 시장을 자꾸 이해를 하셔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시장을 보고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거가 많이 전해지니까 우리 시장을 볼 때 자꾸 그렇게 보고, 우리 시장을 모멘텀 시장으로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런 말 잘 이제 안 쓰는데 그냥 시장 쓰는 말로 마바라, 이거 마바라 아니야? 뭐 이제 마바라, 나쁜 건 아니에요. 뭐 그냥 뭐 이제 뭐 상주고객 뭐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냥 치고받고 하는 애 아니야? 뭐 이제 약간 이렇게 비하해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장이 모멘텀 시장인데 거기서 혼자 뭐 난 밸류에이션을 놓고 시장을 봐 이러면 외롭죠,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만약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바로 그냥 어서 탈출하는 게 맞다. 그러면 딱 꺾였을 때 탈출하면 손해가 적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중에서 대표 종목도 그렇고 놓고 복귀를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HTS에 옵션으로 10일 2평을 좀 두껍게 만들어 놓고, 그걸 한번 놓고 오늘 이 방송 끝난 다음에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10일 2평이 우하향으로 딱 꺾이기 시작하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없는 주식도 그렇게 하고 못 올라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2주간의 수급이 깨진 거예요. 2주간의 수급이 깨진 거예요. 근데 죽었던 게 플랫하게 됐다가 우상향을 한다 하는 건 뭐냐면, 지금부터 2주 동안 이 주식을 산 사람은 다 해피한 거예요. 다 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시장에서는 제가 경험적으로 20일이면 한 달이거든요. 네. 10일이 2주인데 2주가 잘 맞더라고요, 개인 투자가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저도 뭐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면, 저도 증권사 들어가서 사원부터 해서 제대로 제가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디서 뭐 이렇게 제가 혼자서 주식하다가 돈 벌고 뭐 그래서 나타나고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저도 다 아는데,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이거를 전달해 드려야 될 분들한테 제가 간결하게 정리를 못하면 전달해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죠. 받아들이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를 가지고 계속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은퇴하고 찾은 거예요. 저는 이걸 다 아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작년에 서울 모처에서 오프라인 강의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끝나고 질문을 받는데 굉장히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보여주시면서 딱 해서 제가 아니 이거 여기 12평이 이렇게 죽었는데 여기서 왜 가지고 계셨어요? 이랬는데 모르시더라고요. 10년을 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아니 이거를 왜 모르세요? 그러니까 아니 뭐 모른다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그것만 알지 이건 모른다고 이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얘기를 해드려야지 되는데 우리가 아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분이 잘 받아들이실 수 있게 이걸 쉽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거듭되지만 지금은 무조건 기승전 금리예요. 기승전 금리. 네, 그러니까 이것만 잊지 마세요. 기승전 금리. 그 다음에 수급은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볼 때는 기승전 금리, 수급은 11 2평의 슬로프. 딱 두 개로 정리해서 그냥 그것만 보시면 되게 복잡한 시장을 심플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미국의 뭐 일자리도 뭐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뭐 고용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GDP도 뭐 4% 성장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되게 좋단 말이죠. 근데 지금 계속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게 미국의 경제 침체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일각에서도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이렇게 좋은 또 어떻게 갑자기 내년 상반기에 경제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몇 달 후에 이런 얘기. 근데 또 한쪽에서는 갑자기 올 수 있다. 올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아니 근데 우리 한세구 당주님 또 미국에서 살아보셨으니까 미국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그러면 그게 왜 고용이 좋고 그러냐. 이게 서비스하고 소비 부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준이 죽어라고 긴축을 1년 내내 했는데 대체대표 축소도 하고 금리도 올리고 했는데 아직 멀었다. 아직도 유령처럼 떠다니는 돈이 많은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팬데믹 터지니까 막 돈 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잘 받았는데 사실 그때 쓸 수도 없었어요. 돌아다니지를 못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보복 소비하고 보복 여행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서비스 부분에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서비스 부분의 고용이라는 게 그 예를 들면 시간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 사람들 스테이터스가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채워주고 있다가 팬데믹 때문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임금은 계속 올라, 고용은 빵빵해져.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그런 효과처럼 우리한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뭐 기술 대형주나 이런 데서는 계속 사람을 줄이잖아요. 계속 줄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돌아서 나타날 때 한꺼번에 나타날 거다. 그거를 이제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파월 의장도 얘기할 때 가만 보면 뭘 얘기하냐면 서비스가 아직 아니다. 서비스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 얘기는 그렇죠. 뭐냐면 지금은 이게 약간 왜곡돼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그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 많이 줄이고 뭐 이렇게 해갖고 거기서 우선 고용이 떨어지면 그게 파급돼서 서비스까지 올 거잖아요. 지금은 아직 떠다니는 돈들이 있으니까 그게 버텨지지만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돈이 돌아다니니까 뭐 주택 관리에 쓰는 비용도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서비스하고 주택 관리 비용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걔는 안 떨어져요. 잘 아시지만 이게 매달 계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날 툭 하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말씀대로 지금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몇 개월 후에 경제 침체가 올 수도 있는 게 미국의 경제 환경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경계심을 가져야 경계심을 가져야죠. 경계심을 가져서 나쁠 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압축돼서 나타나는 게 그게 국채 시장의 금리예요. 그러니까 요새
그 달러와 관련해서 이렇게 뭐 중동 전쟁이 벌어지고 미국 경제는 참 좋은데 여러 가지 또 글로벌 악재들이 터지고 그러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걸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아니 그래서 이게 달러 지수가 인덱스가 115 이렇게 튈 수도 있는 상황에서 105에서 못 올라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래서 우리 환율이 항상 1350대 요거 유지가 되는 이걸 또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이 아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그랬죠. 많은 분들이 이제 달러 곧 무너진다. 달러 이거 이제 별별 없어 곧 무너져. 그런데 안 무너지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저는 뭐 외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봐왔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1350원대 아니에요. 네.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랬다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지금 좀 감안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작 문제는 이제 그러고 나서 모멘텀 시장인 우리나라 경제가 그럼 미국을 제껴놓고 좋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어떻게 해요? 쉽게 얘기하면 모멘텀 시장에서 레버리지를 숏이 됐건 뭐가 됐건 극한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는 거죠. 우리 시장이. 네. 그러니까 우리는 떨어질 때 화끈하게 떨어져서 우리가 러시아보다 더 떨어졌잖아요. 그러게 전쟁 네. 이스라엘보다도 더 네.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거의 지금 꼴찌에서 하나 뭐 그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좋은 건 뭐냐? 우리는 올라갈 때 1등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또 뭐 한쪽으로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이런 성격의 시장이라는 거를 아시고 나면 되게 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방향성이 어디로 잡히느냐 그게 네. 딱 정해지는 순간. 네. 그래서 네. 방향성이 잡히면 천천히 가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우리 시장이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서둘지 마시라. 그러면 이런 측면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시장은 항상 뭐 6개월 선반영한다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뭐 그게 몇 개월이 됐든. 그러면 지금 워렌 버핏이 일본 은행에 투자를 했다. 이 얘기는 결국 은행이 그러니까 일본이 내년도서부터는 금리 인상 할 것이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계속 문제가 됐던 게 만약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싹 빠져나가고 그렇게 됐을 때 전 세계의 글로벌 자산이 또 어떻게 변동성이 되고 뭐 하여튼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혹시나 또 이렇게 밀어닥치진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제로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보유 채권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 봄에 있었던 SVB 사태 때? 예, 아니 그 후에 최근에 한 2주 전에 2주 전에도 예, 또 그런 일이 굉장히 있었나요? 순간적으로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5% 넘어갈 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슨 그냥 단순하게 일본이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에서 벗어나갖고 뭐 좀 해야 될 거예요. 앵화가 계속 저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걸고 일본 은행 자체가 주가상으로서의 움직임을 보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조금 또 금융이 또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움직임을 좀 우리가 좀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과 비슷한 게 우리가 이제 부채, 중국은 그 부동산 회사의 부채지만 우리는 개인 부채가 부동산에 걸려 있고 그래서 또 그거를 PF로 금융기관이 연결이 돼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금융권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면 운용 수익이 늘어나니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불똥이 금융권으로 튀면 그렇지만도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이런 얘기는 만약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PF가 막 터지고 사고가 터져서 결국 못 막았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무조건 금융권 주식을 사십시오. 제가 이제 그런 왜냐하면 부동산 PF가 터지면 악재인데 그렇게 되면 금융권이 늘 하는 게 있어요. 미국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금융권을 다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대장이 다 가져요. 너 안 되니까 쟤네 집으로 들어가. 너 네가 다 이번에 JP 모건이 그런 식으로 많이 그런 식으로 SVB도 그렇고. 왜냐하면 금융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마비가 되니까 그 얘기는 뭐냐? 만약에 그게 터졌다 그러면 무조건 리딩 컴퍼니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겁내지 않습니다. 뭐 터질려면 터지고 말려면 말고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뭐 터질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나라 뭐 총선도 있고 그래서 그때까지 안 터뜨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뭐 그것까지 우리가 뭐 신경 쓰면서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 금리의 문제는 그래서 이번에 하는 총재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계속 물가가 오르면 올릴 수도 검토할 수도 있는데 네.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이제 버티는데 한계가 점점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심플하지 않죠. 올리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냐 아니냐 이거에 이제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도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 없고 악재가 계속 도사리고 있고 우리는 더 걱정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중동 전쟁 이것이 해결이 된다 해도 또 바로 또 일본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 또 기다리고 있고 그 첩첩산중 악재가 네.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경기라는 게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뭐 나쁠 때는 끝없이 나빠질 것 같지만 또 이게 천천히 살아나는 이제 그런 현상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런 팩터들이나 사안들을 전부 검토해서 분석하기가 너무 힘드니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집약돼서 나타나는 게 매일매일 우리한테 알려주는 국채 금리이다. 미국채 금리. 그걸 보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지금으로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러한 어떤 이슈들, 주요 이슈들이 좀 가라앉고, 그러니까 11선이 우상향하는 그런 어떤 차트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그 상황이 됐을 때 이미 그런 글로벌 이슈들도 좀 이렇게 해결이 되는 상황일 수 있다. 그러니까 모멘텀 시장에서 제일 실수하시는 게 뭐냐? 너무 일찍 사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일찍 사. 두 번째 실수하는 게 너무 일찍 파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11선이 계속해서 살아서 우상향을 가고 있는데 뭐 이격이 너무 벌어졌다는 둥, 뭐 무서워서 죽겠다는 둥 그래갖고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가요. 그러면 팔고 나서 더 가면 어떤 실수를 하냐면 괜히 팔았나 봐 하면서 다시 되돌아 사죠. 그러면 그게 상투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거를 안 당하면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게 11.2평의 기울기니 그게 살아있으면 좀 버텨보시라. 그러면 그러한 여러 가지 이슈, 그럴 때 우리가 모멘텀을 바탕으로 투자한다 하더라도 왜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됐으니까 실적 발표,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상관없이 실적이 좋다면 기술적 분석 상관없이 사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실적이 나쁜데 기술적 분석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이미 뭐 그 회사가 어느 정도다는 게 시장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형성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그게 갑자기 뭐 이렇게 확 돌아서 그래프가 움직이거나 이러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프의 움직임을 재확인시켜 주는 게 실적인데 그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대부분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그 그래프 모양이 나쁜 게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근데 갑자기 뭐 빵 하고 터지는 거 있잖아요. 이슈 한 방에 그냥 갭 상승을 해버리는 거. 그런 거는 이제 뭐 좀 논외로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실적하고는 거의 같이 간다. 근데 다만 지금 미국 시장이 실적에 대해서 조금만 나빠도 과대하게 반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장 그 주변에 있는 상황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이렇게 여기 당주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한국 시장의 특성, 그 다음에 이 한국 시장에 참여하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잡아야 될지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이해,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은데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지금 참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하는 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어려운 시기에 또 오셔서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백만개미 한세고 당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